이거 나요. 안 돼. 민준아. 어머님 제발요. 애가 지금 숨을 못 쉬잖아요. 닥쳐. 오늘 오전에 감사관들 온다는 거 모르냐? 애새끼 기침 소리 들리면 어쩔 거야? 당장 쳐넣어.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살 민준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하 10도의 한겨울. 난방은커녕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린이집 뒤편 재활용 창고. 시어머니는 천식으로 쌕쌕거리는 내 아들을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짐짝처럼 던져버리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장 문 열어. 민준이 아프단 말이야. 내가 미친 듯이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 엄마가 알아서 한다잖아. 너 때문에 감사 망쳐서. 우리 다 굶어 죽으면 책임질 거야? 애가 몇 시간 저기 있는다고 안 죽어. 유난 좀 떨지 마. 뭐? 유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저기 당신 아들이 갇혀 있다고. 짝. 내 비명과 함께 시어머니의 손이 내 뺨을 가렸습니다. 얼얼한 통증보다 더 끔찍한 건 창고 안에서 엄마 무서워. 엄마 하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피눈물 나는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역 엄마들 사이에서 일명 갓수연이라 불리던 6년차 보육 교사 정수연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맡은 해님반은 언제나 대기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머, 선생님. 우리 지우가 집에서도 선생님 얘기만 해요. 등하원 시간, 저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학부모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현관문이 닫히고 학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면 그곳은 제게 지옥으로 돌변했습니다. 이곳 사랑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박말순 원장이었으니까요. 야, 정수연, 너 지금 학부모들 앞에서 실실 쪼개고 있을 때야? 주방 가서 설거지나 해. 저는 엄연히 담임 교사였지만 원장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청소부터 조리 보조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딘 이유는 남편 김성훈 때문이었죠. 남편은 3년 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시어머니의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월급 통장은 결혼 직후 시어머니가 가져갔습니다. 내 남편 빚 갚는데 보태겠다는 명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저는 조리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유, 원장님, 이거 냄새가 좀 심한데 이거 애들 먹여도 될까요? 끓이면 다 똑같아. 소스 많이 넣으면 애들은 몰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진 찍을 것만 따로 준비해. 저거 이리 주세요. 제가 싱크대 위 우유팩을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옆에 쌓인 시금치는 물러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소고기는 색깔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상한 거잖아요. 버려야 해요. 이게 미쳤나? 그거 다 돈이야. 일주일 지났다고 못 먹어? 끓이면 괜찮아. 우리 어린이집은 현관에 100% 친환경 유기농 식단 현판을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역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사기예요. 사기. 야, 그 현판은 엄마들 보라고 걸어둔 거야. 진짜로 유기농 쓰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재료비 아껴야 남는 장사지. 그때 남편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떨이로 나온 거 다 긁어왔어. 수연아, 그래서 뭐, 나도 어릴 때 이런 거 먹고 컸는데 멀쩡하잖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맘마 주세요. 하며 입을 벌렸습니다. 선생님, 우유 맛이 좀 이상해요. 5살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가에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 지우야. 오늘 우유가 새로운 맛이라서 그래. 몸에 좋은 거야. 제 입으로 거짓말을 뱉는 순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원 시간. 한 학부모님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어린이집 밥이 맛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역시 유기농이라 다른가 봐요. 제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제 아들 민준이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우회에 낮잠 시간 5살 민서가 점심을 토해냈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배를 움켜쥐며 끙끙 앓았습니다. 명백한 식중독 증상이었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인터폰 선을 뽑아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민서 열이 39도예요. 병원 가야 해요. 병원 가서 의사가 뭘 먹었냐고 물어보면 상한 우유 먹였다고 자백할 거야? 우리 어린이집 문 닫는 꼴 보고 싶어? 그럼 애가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어요? 죽긴 누가 죽어? 애들은 원래 토하고 그러면서 크는 거야. 민서 엄마한테 전화해. 네. 거짓말해. 민서가 어제 집에서 찬 거 많이 먹었다고 말해. 우리 원 급식 문제는 아니라고. 비겁하고 치졸했지만 저는 갈 곳 없는 제 처지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민서가 배탈이 난 것 같아요. 어제 집에서 찬 거 좀 드셨나요? 소화기 넘어 민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어머, 어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봐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원장실로 들어갔을 때 구석 소파에 웅크린 제 아들 민준이의 숨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쌔, 쌔, 그르렁. 천식이 있긴 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이마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봐. 아이는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이상해요. 응급실 가야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응급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애가 열이 펄펄 끓어요. 못 간다. 내일 구청에서 위생 점검 나온다. 너 지금 가면 청소는 누가 해? 어머님, 지금 청소가 문제예요. 손자. 돈 먹는 하마겠지. 얘 그냥 감기야. 약국 가서 해열제나 사 먹여. 내일 감사 있는데 창고 정리해야 돼. 그들 눈에는 손자의 생명보다 내일 점검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청소해. 애 업고 하면 되잖아.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등에 업힌 민준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숨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야, 거기 구석 곰팡이 안 보여? 락스 더 뿌려. 내일 위생 점검에서 지적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홈쇼핑을 보며 지시만 했습니다. 남편은 원장실 안마 의자에서 코를 골았죠. 어머님, 민준이 숨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시끄러워. 애 좀 아픈 거로 유난 떨지 마. 쫓겨나고 싶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락스 독한 냄새가 천식 있는 민준이에게 치명적이란 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청소가 끝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 비상이야. 동작 빨리. 아침 8시, 시어머니는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검은 봉투에 담아 창고에 숨기고 이중 장부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감사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잘하라고. 밤새 락스 냄새를 맡은 민준이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쿨럭, 쿨럭, 캐. 얼굴이 벌개지도록 기침하는 아이. 가래 끓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구청 감사관들이었습니다. 왔다. 빨리 문 열어. 또다시 민준이의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콜록. 야, 저 임마가 감사관들이 기침 소리 들으면 위생 불량이라고 의심할 거 아니야. 당장 저리 치워. 네. 어디로요? 밖은 영하 10도예요. 안 보이는 대로 재활용 창고. 시어머니는 제품에서 민준이를 낚아챘습니다. 안 돼요. 거긴 난방도 안 되고 곰팡이 천지잖아요. 감사가 중요해. 내 새끼가 중요해? 빨리 안 따라와? 현관에서는 남편이 어서 오십시오 하며 감사관들에게 굽신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율동해 볼까요? 머리, 어깨, 무릎발.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제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저는 활짝 웃었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 시계 초침이 왜 이렇게 느린지. 창고 쪽은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울음소리라도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 정막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감사관들과 시어머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해님반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재밌게 놀고 있었네요. 저희 원은 아이들 정서 발달을 위해 오전엔 꼭 신체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정 선생님?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똑바로 대답해라는 무언의 협박. 네, 아이들이 제 보물이에요. 시설이 참 쾌적하네요. 감사관이 교실 뒤편 베란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문을 열면 민준이가 갇힌 창고가 보입니다. 저기 뒤쪽은 뭔가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차라리 들켜라. 그래야 민준이가 산다. 아이고, 거기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막아섰습니다. 거기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페인트 냄새가 독해서 아이들한테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관은 의심 없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고열과 천식 있는 3살 아이가 견디기엔 너무 긴 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율동 노래를 틀어놓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아? 창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대답 좀 해봐. 귀를 문에 댔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기침도, 긁는 소리도, 오직 소름 끼치는 정적만. 아, 안 돼.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돌을 집어 자물쇠를 내려쳤습니다. 쾅, 쾅.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감사관들을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야, 너 수업은 안 하고 뭐해? 열쇠 내놔요. 애소리가 안 난다고요. 제가 달려들자 남편이 제 팔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감사 잘 끝났는데 왜 초를 쳐? 문 열어. 내 새끼 꺼내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열쇠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에이그, 극성 맞은 년. 고작 몇 시간 갇혀 있었다고. 저는 열쇠를 주워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철커덕,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의 광경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준아? 구석에 웅크린 작은 몸. 저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청자색으로 변해 있었고 손톱 밑까지 파랗게 질린 청색증, 흔들어도 축 늘어진 목은 힘없이 젖혀질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눈 좀 떠봐. 아, 숨을 쉬는지 귀를 댔습니다. 아주 미약하고 불규칙한 숨소리만 간신히 들렸습니다. 여보, 119, 빨리!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걱정이 아닌 짜증과 경멸만 가득한 얼굴. 야, 조용히 안 해?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어머님, 애가 의식이 없어요. 입술 파란 거 안 보이세요? 안 죽어. 애들은 원래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리고 기절한 척하는 거 같은데. 잘 봐봐. 수연아, 오버 좀 하지 마. 애가 좀 추워서 웅크린 거 가지고 119 부르면 동네방네 원장 손자 학대했다고 소문날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아들이 죽어가는데 글쎄 안 죽는다고 보일러실에 좀 눕혀두면 깨어나겠지. 남편은 민준이를 제 품에서 뺏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짐승처럼 남편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아, 이 미친년이!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저는 그 틈에 아이를 안고 대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저거 잡아! 야, 정수연!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지만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큰 길로 나오자마자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택시,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가 죽어요. 끼익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 병원이요.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택시 안에서 저는 아이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민준아, 제발, 엄마랑 놀아야지. 아이고, 아기 입술색이 왜 이래요? 꽉 잡으세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각종 장치들이 부착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밖에서 대기하세요. 커튼 너머로 의사의 다급한 외침. 준비해. 삽관 준비. 맥박이 너무 약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와. 운영위원회 엄마들 오는데 네가 없으면 밥은 누가 차려?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님, 뭐 기다리세요. 갈게요. 그래, 빨리. 가서 당신들이 내 아들한테 한지 똑같이 돌려주러 갈게요. 딱 기다려요. 보호자분,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응급실 의사의 말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체온증의 급성 폐렴.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중환자실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몸에 오래된 멍 자국이 있고 영양 상태가 또래보다 떨어집니다. 한겨울에 실내복만 입고 와서 혹시 가정 내 문제가 있습니까? 아동학대 의심 소견이라 경찰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네, 선생님. 맞아요. 진단서 끊어주세요. 상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로 그 사람들 법적 처벌받게 할 거니까요. 저는 친정 엄마에게 급히 전화해 민준이를 부탁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잠든 아이의 창백한 볼에 입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내가 흘린 눈물, 그들은 피눈물로 갚게 해줄게. 주머니 속 초소형 펜 카메라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돈과 변호사로 빠져나갈 게 분명했습니다. 실수였다. 교육 차원이었다라고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원장실 문이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편하게 갈비찜을 뜯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죽다 살아나 병원에 있는데
그들은 고기를 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왔냐? 애는 죽진 않았나 보네. 남편이 뼈를 발라내며 물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애들은 원래 다 그래. 괜히 유난 떨어서 병원비만 날렸네. 병원비 내 카드로 긁었냐? 다음 달 네 월급에서 깐다. 식탁을 엎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진작 그럴 것이지.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죄송합니다. 빚 갚으려면 여기서 계속 일해야죠. 알면 됐어. 빨리 앞치마매. 오늘 운영위원회 엄마들 오면 과일 깎아와. 냉장고 안쪽 백화점 과일 꺼냈어? 아이들한테는 썩은 과일, 손님들한테는 백화점 과일. 그 이중성에 치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님, 이거 펜이 좋더라고요. 선물로 쓰세요. 저는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펜을 시어머니의 연필꽂이에 꽂았습니다. 렌즈가 정확히 소파와 책상을 향하도록. 뭐야? 굴러다니던 펜을 선물이라고. 치워. 시어머니는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탕비실로 돌아와 과일을 깎는 척하며 녹음기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밑, 조리대 구석, 창고 앞 화분 뒤에 하나씩 숨겼습니다. 잠시 후 운영위원회 엄마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들 오셨어요? 우리 아이들 먹이려고 제가 새벽 시장 가서 최고급 유기농 과일만 골라왔어요. 호호호. 원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제가 꽂아둔 펜 카메라가 지금 이 가식과 추악한 뒷담화를 담고 있을 겁니다. 밤이 되어 모두 퇴근하고 저는 조용히 카메라와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온 내용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호호, 원장님, 유기농 딸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별 말씀을요. 우리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최고급으로 해야죠. 학부모들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에휴, 멍청한 것들. 유기농은 개뿔. 시장 바닥떨이 딸기인 줄도 모르고. 야, 김 실장. 저 엄마들이 사온 케이크랑 명품 스카프 챙겨놔. 내가 쓸 거니까. 엄마, 이번 달 식자재비 삥땅 친 거 꽤 되던데? 그걸로 내 차 할부금 막아줘. 기다려. 이번에 9천 감사 넘겼으니까 지원금 나오면 그걸로 또 빚부터 까자. 역겨웠습니다. 밤 11시 TV 보며 나눈 대화. 근데 엄마, 민준이 진짜 괜찮은 거 맞겠지? 혹시 애 잘못되면 경찰 오고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 그래도 걱정은 하는구나 싶었는데. 야, 걱정 마. 어차피 천식 있는 애야. 원래 아픈 애가 겨울바람 좀 쐬다 잘못됐다고 하면 의사도 모를걸? 그리고 솔직히 걔가 우리 집에 도움 되냐? 돈만 까먹지. 하긴 병원비만 한 달에 얼마야.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나. 쉿. 그래도 겉으로는 슬픈 척 해야지. 만약 혹시라도 걔 잘못되면 사망보험금 나오는지 알아봐. 그 돈이면 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남겠다. 오, 엄마 천재인데. 알았어. 내일 보험 약관 알아볼게. 툭. 녹음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도 모자라 보험금을 탈 국리. 그것도 친할머니와 친아빠라는 인간들이. 입을 막고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칼을 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죽여선 안 됩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돈과 명예, 그것을 철저히 박살내야 했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감사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섭섭지 않게 봉투 준비했죠. 이번 주말 골프장 예약했으니 몸만 오세요. 이번에 우리 어린이집 구청장 표창 받는 거 확정 맞죠? 믿습니다. 빙고. 시어머니는 구청 위생과 과장에게 뇌물을 주고 감사를 무마했습니다. 곧 있을 지역 보육인 행사에서 최우수 어린이집 표창까지
받기로 내정되어 있었죠. 제 머릿속에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일주일 뒤 열리는 지역 보육인 대회 및 구청장 표창 수여식. 구청장, 국회의원, 지역 유지들, 수백 명의 학부모와 다른 원장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시어머니가 가장 화려하게 빛날 그날. 그래, 어머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계세요. 그래야 떨어질 때 더 아프니까.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D-Day까지 일주일. 그 시간은 조용하고도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야, 정수연, 영상 다 됐냐? 내 얼굴 주름 보정했어? 네, 어머님. 지금 막바지 편집 중이에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사한 BGM과 함께 시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이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건 안심시키기 위한 가짜 파일 A. 오, 그래. 바로 이거지. 진작 이렇게 말 좀 듣지. 수연아, 이번에 표창 받고 지원금 나오면 알지? 나 그랜저 신형 뽑으면 너도 태워줄게. 남편은 며칠 전 아이 사망보험금을 운운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지원금으로 살 차를 자랑했습니다. 그럼요. 영상은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만들어서 내일 식장에서 틀게요. 학부모님들 아마 눈물 콧물 다 쏟으실 거예요. 기대된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말한 눈물이 경악과 분노의 눈물이라는 것을. 그날 밤 모두 잠든 시각. 저는 진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폴더 깊숙이 숨긴 진짜 파일 B. 제목은 똑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웃는 얼굴. 하지만 1분 30초 후 화면은 노이즈와 함께 흑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썩은 급식 사진. 창고에 갇힌 민준이의 울음소리. 보험금 타서 리모델링 하자던 악마 같은 육성. 저는 영상 싱크를 0.1초 단위로 맞추며 자막을 넣었습니다. 원장 박말순의 실체, 아동학대 및 횡령, 붉은 고딕체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기대하세요. 어머님의 인생 하이라이트 영상이니까. 드디어 D-Day.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미용실을 다녀와 맞춰둔 명품 정장을 입었고 남편도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야, 어때? 나 원장 같냐? 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우세요. 주인공이시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지. 곧 행사장인 구청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수상 소감을 연습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받는 상입니다. 멘트 죽인다. 그치? 깔깔 웃는 두 모자의 뒤통수를 보며 저는 핸드백 속 USB를 꽉 쥐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들, 학부모 운영위원들, 경쟁 어린이집 원장들까지. 제10회 지역 보육인 대회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 단상 위 대형 스크린이 내려와 있었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최우수 어린이집. 사랑 어린이집의 활동 영상을 먼저 보시고 박말순 원장님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야, USB 방송실에 넘겼지? 걱정 마세요. 직접 전달하고 재생 확인했어요. 아주 화질이 선명하더라고요. 잘했다. 시어머니는 VIP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구청장이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무대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내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사랑 어린이집의 1년. 그 사랑의 기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환한 미소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분 30초 후 그 미소가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 2, 1. 제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BGM이 지직거리며 끊겼습니다. 방송사고인가?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암전되었던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자한 원장은 없었습니다.
곰팡이 낀 식빵과 검은 물 흐르는 시금치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최고급 유기농 급식의 실체. 어머, 저게 뭐야? 곰팡이 아니야?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육성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걱정 마. 어차피 천식 있는 애야. 원래 아픈 애가 겨울바람 좀 쐬다 잘못됐다고 하면 의사도 모를걸? 걔가 우리 집에 도움 되냐? 돈만 까먹지. 혹시 걔 잘못되면 사망보험금 나오는지 알아봐. 그 돈이면 리모델링 싹 하고 남겠다.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장 앞줄 VIP석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아니야. 저거 꺼. 당장 꺼. 어떤 미친놈이 조작을 해.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영하 10도 날씨에 3살 민준이를 창고에 던져넣는 CCTV 영상. 감사관 박문 씨. 아픈 손자를 창고에 감금하는 참된 교육자 박말순. 살려주세요. 엄마, 문 열어. 영상 속 민준이의 애처로운 울음이 스피커를 찢었습니다. 깍! 미쳤어. 진짜 미쳤나봐. 학부모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입을 막고 헛구역질을 했고 아버지들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구청장이 들고 있던 꽃다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구청장님. 저거 다 조작입니다. 모함이에요. 시어머니는 구청장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구청장은 발길질로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제정신이야?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저 여자 끌어내. 남편은 이미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다 끝났어.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단상 위로 뛰어올라 스크린을 가리려 팔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보지 마.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영상 속 자신의 악행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든 채로 거짓말이라니요, 어머님. 저기 나오는 목소리, 어머님 목소리 맞잖아요. 그리고 저 영상, 어머님이 직접 설치하신 CCTV예요. 너, 인연! 시어머니가 달려들려 했지만 분노한 학부모들이 단상으로 몰려와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냐? 내 아이한테 썩은 우유를 우리 애가 배 아프다고 할 때 꾀병이라며. 학부모들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핸드백으로 내리쳤습니다. 아, 나 박말순이야. 손대지 마.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소리치는 시어머니. 그때 강당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키세요. 경찰입니다. 박말순 씨, 김성훈 씨. 당신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횡령미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읊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들이 팔을 꺾어 제압하자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표창받을 사람이야. 철컥.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양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참된 교육자라며 손을 흔들던 그 손목. 야, 정수연. 내가 감히 나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거뒀는데. 은혜요? 제 월급 다 가져가서 어머님 명품백 사고 아들 빚 갚은 게 누군데요. 저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수갑찬 시어머니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마지막 선물이에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는 이혼 소장, 민준이 상해 진단서, 친정 빚 변제 완료 내역서, 제 앞으로 된 빚, 그리고 어머님이 제 월급 가로챈 내역 다 정리해서 민사 소송도 걸었어요. 그리고 김성훈 씨, 남편은 경찰관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몰랐어. 엄마가 시킨 거야.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민준이 아빠? 당신이 언제 아빠 노릇했어? 애가 창고에서 죽어갈 때. 당신은 엄마 눈치 보느라 문도 안 열어줬잖아. 당신은 그냥 방조범이야. 야, 이 독한 년아. 시어머니가 다시 악을 쓰자
학부모들이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뻔뻔한 할망구가 학부모들이 생수통과 과일 껍질을 던졌습니다. 물벼락 맞은 시어머니의 꼴은 처참했습니다. 곱게 입은 한복은 젖어 늘어졌고 화장은 번져 귀신 같았습니다. 아이고, 억울해. 나는 억울하다고. 경찰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터졌습니다. 수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합의 좀 해줘. 멀어져 가는 남편의 비명.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고함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들이 있던 자리에는 구청장이 짓밟아버린 표창장 케이스만 덩그러니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표창장을 주워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강당에는 학부모들의 함성이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묘한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끝났다. 정말로.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들을 감옥에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구치소 접견실. 유리병 너머 시어머니는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왔냐? 독한 년. 생각보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밥은 입에 맞으세요? 흥. 내가 여기 오래 있을 것 같아? 내 변호사가 그러더라. 초범이고 반성하면 집행유예로 나간다고.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역시 반성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수연아, 지금이라도 합의서 써줘. 엄마가 위자료 챙겨놨대. 돈 받고 조용히 끝내자. 돈. 아, 그 차명 계좌에 숨겨둔 돈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어머님, 제가 5년 동안 은행 심부름만 몇 번을 갔는데요. 도장, 통장 비밀번호, 친척명의 땅 문서까지.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저는 국세청 로고가 찍힌 서류를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제가 어제 국세청 탈세 제보했거든요. 어머님이 평생 횡령한 그 돈 전부 굽고 환수될 거예요. 추징금만 수십억이라던데요. 뭐라고? 야, 그게 내 피 같은 돈인데. 네가 감히. 시어머니가 유리를 쾅쾅 두드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제지했습니다. 앉으세요. 난동 부리시면 접견 중단입니다. 안 돼. 내 돈 내놔. 그리고 김성훈 씨, 당신이 선임했다는 그 비싼 변호사, 입금 안 되면 사임한다던데요. 당신들 이제 빈털털이에요. 국선 변호사나 알아보세요. 수연아, 거짓말이지? 여보, 나 좀 살려줘. 남편이 유리창에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걱정 마. 깜빵이 집보다 따뜻할 거야. 겨울엔 난방도 잘 나온다더라. 우리 민준이가 갇혔던 창고보다는 훨씬 천국이겠지. 저는 그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일어났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고함이 패배자의 비명처럼 달콤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선고 공판.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 기자들까지. 피고인석 시어머니와 남편은 수척했습니다. 비싼 변호사는 떠나고 국선 변호사만 옆에 있었죠. 재판 내내 몰랐다. 실수였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말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영하의 날씨에 3세 아동을 장시간 창고에 감금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수년간 급식비를 횡령하고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다수 아동에게 피해를 입힌 점, 반성 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종합하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말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다. 땅. 징역 7년. 7년이라니. 판사님, 저는 늙은이에요. 감옥에서 죽으란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김성훈에게는 아동학대 방조 및 횡령 공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엄마, 나 어떡해. 나 감옥 가기 싫어. 남편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징역형, 전 재산 압류? 평생 쌓은 탐욕의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이다다. 속이 시원하다. 방청석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끼는 사라지고 공포와 후회만 가득한 눈빛. 수연아, 며느리야.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처음 듣는 잘못했다는 말.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반성 많이 하세요. 민준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나오시겠네요. 아, 그때는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못 보시겠지만요. 저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닫히는 문틈으로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저를 반겼습니다. 끝났다. 민준아, 이제 진짜 끝났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수연 씨, 한 말씀만. 시어머니 비리를 직접 고발하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기자들의 질문 세례.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엄마일 뿐입니다. 이번 판결이 아동학대를 일삼는 보육 현장의 악행들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 인터뷰는 그날 저녁 9시 뉴스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갓수연 선생님 응원합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시어머니가 복을 차버렸네. 후원 계좌 열어주세요. 응원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피해 학부모님들의 사과와 감사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몰라 뵙고 처음엔 선생님도 한패인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지우 썩은 우유 먹고 탈났을 때 선생님이 몰래 챙겨주신 거 이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 며느리라는 색안경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형사 재판은 끝났지만 더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들이 숨긴 돈을 찾아내 피해 보상금으로 받아내는 일. 변호사님, 민사 소송 진행하죠.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건 10원까지 다 청구해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국세청 추징금 때문에 경매 넘어가겠지만 저희가 1순위 채권자 되도록 가압류부터 걸겠습니다. 유능한 변호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감옥 생활 지루하시죠? 감옥에서 나와도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압류 집행을 위해서였습니다. 띠띠띠,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자 화려했던 거실이 보였습니다. 감옥에 간 사이 먼지만 쌓여 스산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물품에 압류 딱지 붙이세요. 집행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먼저 드레스룸이 열렸습니다. 와, 이거 다 명품이네. 샤넬, 에르메스. 가방만 수천만 원은 되겠는데요. 시어머니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던 가방 하나하나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제 중고 경매 시장에 팔려나갈 처지. 어머님, 그러게 아이들 급식비로 이런 걸 사시면 안 되죠? 이 가방 하나면 애들 유기농 우유가 몇 개인지 아세요? 빨간 딱지 붙은 가방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안방 금고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죠. 금고가 열리자 현금 뭉치와 금괴, 귀금속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다 신고 안 된 비자금이네요. 전부 압수합니다. 남편 방도 예외 없었습니다. 명품 시계들, 골프채, 포장 안 뜯은 게임기들,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거실 한 구석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 그들은 가식적으로 웃고 있었고 저는 주눅든 표정이었습니다. 와장창. 저는 주저없이 액자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튀었습니다. 이제 이런 가짜 가족은 없어. 깨진 액자 위를 구두굽으로 밟았습니다. 바작바작 소리가 날 때마다 제 가슴 속 응어리도 부서졌습니다.
모든 압류 절차가 끝나고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추징금 제하고도 위자료와 양육비는 충분히 확보될 겁니다. 건물 경매 대금까지 들어오면 정수연 씨 몫으로 꽤 큰 돈이 배당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돈, 제 아들 치료비랑 교육비로 쓰겠습니다. 텅 빈 집을 나오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한때 지옥 같았던 이 집, 저를 식모 취급하고 제 아들을 학대했던 공간이 이제 법원 경매 번호가 적힌 안내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남은 건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는 것. 이혼 신고였습니다. 차가운 쇠창살과 아크릴 벽 너머로 보이는 남편 김성훈의 몰골은 가관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은 듯 퀭한 눈, 듬성듬성 난 수염, 초라한 죄수복. 여보, 왔어? 저를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인터폰을 부여잡았습니다. 밥은 먹고? 나 여기서 미칠 것 같아. 텃세가 심해서 같은 방 사람이 밤새 나 괴롭혀. 제발 나 좀 꺼내줘. 탄원서 좀 써줘. 징징거리는 목소리.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접견 창구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탄원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나 찍어. 이게 뭐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이혼 신고서와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 이혼. 안 돼. 절대 못해. 내가 나가면 새 사람 될게. 나 전과자 되면 취직도 못하는데 너랑 이혼하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굶어 죽든 얼어 죽든 그건 당신 사정이고 당신 어머니 재산 다 압류된 거 알지? 당신 앞으로 된 빚도 많고 이혼 안 하면 그 빚 내가 갚아야 하는데 내가 미쳤어?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민준이 생각해서. 민준이? 저는 피식 웃으며 가장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김성훈 씨, 착각마. 민준이 이제 당신 아들 아니야. 이혼 확정되면 법원에 성과본 변경 신청할 거야. 김민준이 아니라 내 성 따라 정민준으로. 네 더러운 핏줄 흔적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줄 거야. 뭐, 성을 바꾼다고? 야, 그건 아니지. 우리 집안 장손인데. 장손, 창고에 던져 얼려 죽이려던 게? 무슨 장손이야? 당신 어머니가 그랬지? 민준이 죽으면 보험금 타서 리모델링 하자고. 그게 할머니고 아빠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찍어. 지금 안 찍으면 소송으로 가. 그럼 당신 반성 안 한다고. 내가 엄벌 탄원서 낼 거니까.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이 허공을 맴돌다 결국 서류 위에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꾹. 인주 묻은 엄지가 종이에 빨간 자국을 남겼습니다. 5년 결혼 생활에 찍는 마침표이자 제 아들을 지키는 방어막. 가볼게. 영치금은 안 넣었어. 당신 어머니 숨겨둔 돈 많다니까. 꿈속에서라도 꺼냈어. 수연아, 가지 마. 나 무서워. 뒤에서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장 받았습니다. 서류 접수해 주세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으앙, 싫어. 문 닫지 마. 무서워. 민준이는 밤마다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화장실 문을 조금만 닫아도 울었고 어두운 곳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공포. 저는 국세청 포상금과 배당금 상당 부분을 민준이 심리 치료에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아직 다친 공간 공포가 커요. 하지만 엄마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강해지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상담 선생님 말씀에 저는 매일 민준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여기 봐. 문 활짝 열려 있지? 아무도 안 잠가. 엄마가 여기 있잖아.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월세였지만 햇볕이 아주 잘 드는 집. 저는 민준이를 위해 방문이란 방문은 다 떼어버리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은 엄마랑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 안 와? 아빠도 안 와? 응, 절대 안 와. 경찰 아저씨가 아주 튼튼한 곳에 가뒀거든. 이제 우리 민준이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혼자 이불로 텐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들어가지 못했을 텐데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안 무서워? 응. 여기 내 비밀 기지야. 엄마도 들어와. 아이가 이불을 들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드디어 아이 마음속 차가운 창고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 통장을 정리하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땅이 경매로 낙찰되면서 생각보다 훨씬 큰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입금된 것입니다.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은 좋게 넘는 돈. 동네 상가 2층의 임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 방식대로. 저는 어린이집에서 겪었던 부조리, 학대, 썩은 음식, 그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민준이처럼 상처받는 아이들 없게.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제 잃어버린 자존심과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되찾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세청 포상금과 위자료를 종잣돈 삼아 작은 상가의 바른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선생님, 이번에 우리 민지 영어 성적 오른 거 보셨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비리 어린이집을 고발한 양심 교사라는 타이틀 덕분인지, 아니면 제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전해졌는지, 공부방은 개업 1년 만에 대기 순번을 받아야 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건강한 7살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천식도 거의 완치되어 운동장에서 뛰어놀 만큼 튼튼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와! 원장 나오라고 해! 내 돈으로 가게 차려놓고 배부르게 사니까 좋냐? 익숙한,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늙고 쇠한 목소리. 설마,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그곳엔 웬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떡진 흰머리에 다 해진 옷, 그리고 소주 냄새가 진동하는 모습.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고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손은 이제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4년 전 사랑 어린이집 박말순 원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인연. 너 잘 만났다. 네가 내 돈 다 뺏어가서 나 감옥에서 썩을 동안 너는 여기서 원장 놀이하고 있었냐? 내 돈 내놔. 내 건물 돌려내.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몸을 피해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신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말순이야. 내가 너를 며느리로 거둬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그때였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뭐야? 술 취했나 봐. 잠깐만. 저 여자? 4년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썩은 급식 원장 아니야? 지역 사회는 좁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단박에 박말순을 알아봤습니다. 세상에, 감옥 갔다 나왔다더니 여기 와서 행패야? 아니, 자기 손자 창고에 가둬서 죽일 뻔한 그 마녀잖아. 뻔뻔하게 어딜 또 와? 학부모님들이 저를 감싸며 박말순을 둘러쌌습니다. 당신, 당장 안 꺼져? 우리 선생님 몸에 손대기만 해봐. 경찰 부를까요? 또 콩밥 먹고 싶어요? 수십 명의 성난 눈초리에 박말순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왕년 타령 그만하시죠. 할머니 지금 그냥 전과자고 주거 침입범이에요. 그리고 지하 단칸방 월세도 밀렸다면서요? 소문 다 들었어요.
제 차갑게 던진 말에 박말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 내 돈, 내 건물, 전현이 다 훔쳐갔어. 나 지금 성훈이 그 놈이랑 지하 단칸방에 살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아, 그렇군요. 출소 후 갈 곳 없던 모자가 결국 지하 단칸방에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한때 강남에서 고급 아파트를 소유했던 여자가 이제는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방 신세로 전락한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조차 와, 저 할머니 거지인가 봐 하며 코를 막고 지나갈 뿐이었죠. 한때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 했던 여왕의 말로는 그저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늙은 노숙자일 뿐이었습니다. 소란이 있고 나서 경찰이 출동했고 박말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고를 받고 겨우 물러갔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한 번 더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경찰의 엄중한 경고 때문이었죠. 소동이 정리되고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저는 퇴근을 위해 공부방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 기둥 뒤에 누군가 저를 훔쳐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찢어진 작업복을 입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구부정한 어깨와 초점 없는 눈동자. 전 남편, 김성훈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숨으려 했습니다. 출소 후 가진 기술도 없고 전과자 딱지 때문에 취업도 못한 채 어머니와 함께 지하 단칸방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숨어서 뭐해? 제가 다가가자 그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수연아, 너 좋아 보인다. 그의 시선이 제 뒤에 있는 번듯한 바른 공부방 간판과 제 손에 들린 차 키에 머물렀습니다. 부러움과 자괴감이 뒤섞인 찌질한 눈빛. 민준이는 잘 커? 학교 들어간다며? 잘 커. 아주 밝고 건강해졌어. 네가 창고 문 안 열어줘서 죽을 뻔했던 그 애가 이제 반장도 하고 태권도도 다녀. 네 성도 뺐어? 이제 정민준이야? 그렇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아빠 노릇이야.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잘해드려. 이제 세상에서 서로밖에 없잖아. 제 마지막 말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하루 종일 술 먹고 나한테 욕만 해? 내가 며느리 잘못 골라서 이 꼴 됐다고? 근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 내가 멍청했어. 저는 그에게 땡전 한 푼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불쌍해서 밥값이라도 줬을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었으니까요. 가. 신고하기 전에 제 서늘한 말에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그의 뒷모습에서 한때 엄마 백 믿고 으스대던 그 건방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멀어져 가는 그의 굽은 등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3월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준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입니다. 엄마, 나 가방 어때? 멋있어. 새파란 신학기 가방을 맨 민준이가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포즈를 취했습니다. 5년 전 영하의 날씨에 얇은 내복 차림으로 창고에 갇혀 보랏빛으로 질려가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녀석은 훌쩍 컸고 건강해졌습니다. 응, 우리 민준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누구 아들인데 이렇게 잘생겼을까? 당연히 정수연 원장님 아들이니까 그렇지. 녀석의 너스레에 저는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은 입학식을 맞아 꽃다발을 든 부모님들과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입학식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민준이와 함께 근처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짜장면을 사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골목길을 걷는데 저 앞에서 낯익은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박스를 줍는 두 사람.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와 그 옆에서 비틀거리며 박스를 싣는 중년 남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말순 시어머니와 전 남편 김성훈이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 박스 같이 들어야지. 혼자 어떻게 들어? 시어머니가 아들의 뒤통수를 때리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엄마, 나도 힘들어. 어제 야간 공사장 일하고 한숨도 못 잤다고. 그래서 그게 변명이야? 네가 그따위로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냐? 빨리 안 움직여. 날 굶겨 죽일 작정이야? 둘은 박스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며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외제차를 몰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저래? 불쌍하다. 민준이가 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이제 그들이 누군지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응. 할머니 힘드시겠다. 우리 민준이 착하네. 그럼 우리 민준이 나중에 커서 엄마 도와줄 거야? 응. 나 커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우리는 봄바람을 맞으며 중국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리어카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내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때 저를 짓밟고 제 아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들은 이제 박수를 주우며 그날그날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와 민준이는 따뜻한 봄날, 손을 꼭 잡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참고 계신가요? 나 하나만 참으면 가정이 평화롭겠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며 부당한 대우를 견디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아이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박차고 나오세요. 그 문 밖에는 춥고 무서운 겨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눈부시고 따뜻한 봄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민준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전하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고구마 같은 시집살이 끝에 찾아온 통쾌한 사이다. 결말에 속이 뻥 뚫리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 못할 고민이 있거나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7화를 바탕으로 생생하게 재구성한 우리네 사는 이야기와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스토리가 매주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